자, 부등식 먼저 이 1차 부등식 관련된 풀이를 먼저 해주고 뒤에 가서 2차 부등식 관련된 풀이를 해줄 수 있다 할게. 요거는 이제 마풀인데 마풀은 수업 시간에 내가 이 프린트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 유형별로 우리가 이 부등식 내용들을 예전에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봤었기 때문에 유형별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고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한테 따로 이렇게 한번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일단 보면 여기 이제 뭐 조그맣게 이렇게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등식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그 부분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지? 잠깐만. 우리가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크다.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야, 알겠죠? 부등식의 성질. 다 아는 부분인데, 그지? 그래서 어떤 뭔가를 더했을 때 그리고 뺐을 때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곱할 때지. 곱하거나 나눌 때인데 그 곱하거나 나누는 게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 부등호방이 안 바뀌지,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부등호방이 바뀌어,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게 일단 기본 내용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지금 1, 2, 3, 4가 다 그 얘기야, 그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5번은 이런 거죠. 5번은 제곱을 했을 때의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하고 4, 마이너스 1, 아니 다시 마이너스 4와 1을 비교해서 1이 더 크죠, 그죠? 근데 이건 제곱을 하면 이렇게 반대가 돼, 그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들은 뭐 꼭 외워서 뭘 한다기보다는 이건 뭐 정리할 게 아니라 너네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지? 요거는 이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죠? 이건 내가 외우지 않겠다, 그지? 이거 외워봤자 어차피 기억도 안 나고 정리해봤자 기억도 안 나. 의미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역수일 때도 있죠, 역수일 때. 역수일 때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둘의 어떤 그런 부호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이 역수하면 이건 부등호 방이 반대가 돼, 그지? 당연한 거야, 그죠? 요것도 이제 그때그때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생각을 하고, 부등식 성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굳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알겠지? 외우거나 그러려고 하지도 말고 기억도 안 나. 그냥 문제 그때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기억만 되살리고 그때그때 적용을 해보면 돼,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들이 쭉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783번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대입이야, 그지? 근데 그 대입을 사실 잘해야 되거든. 잘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일단은 뭐 생각의 흐름을 일단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는 뭐 대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 그지?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일단 뭐 내가 요 하나만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볼게. 기억은 요건 이제 A가 더 크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C를 뺀다 하더라도 부동형은 바뀌지 않겠지. 기억은 요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요거는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니은 A가 더 커. 근데 C가 음수야. 음수로 나눴네? 이것도 역시 부등식의 성질이구나. 니은도 크게 문제가 없죠. C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형이 바뀌었고. 디귿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디귿은 뭐 적절히 이제 대입을 하겠지. 뭐 1, 2를 대입하고, 왜 1, 2를 대입하니?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수를 대입을 해볼까? 10이랑 2를 대입하고, 요도 10이랑 2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D분의 A는 뭐가 되니? 10이 되고, 그죠? C분의 B는 뭐가 되니? 10분의 1이네. 맞네. 이렇게 해도 돼. 그게 문제가 없어, 그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뭐 어떤 차를 통한 증명 해가지고 막 통분해가지고 그럴 여유가 별로 없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사실. 그래서
뭐 풀이를 보면 이거를 아주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막 했는데 사실 그럴 여유가 없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 이제 유형 2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이제 절대값에 대한 요 유형은 사실 절대값에 대한 의미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건데 유형 2가 있고, 그지? 유형 3이 있어. 유형 3이 있고, 그다음 유형 4까지 펼쳐지는데 유형 3, 4는 절대값의 기본 성질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하면 범위를 나누지, 그지? 근데 하지만 유형 2는 절대값의 기본 정의 그거를 생각해서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유형 2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요 이야기가 이런 얘기야, 그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의 어떤 정의라 하면, 절대값의 정의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x가 뭐 a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의 정의는 어떤 그 수직선에서 0과 떨어진 거리야.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그지? 그럼 이게 a보다 작다라는 거는 a, 즉 그 절대값 a, 그러니까 거리가 a가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여기 a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을 거야, 그지? 그지? 그래서 요 거리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는 거리가 a보다 작은 거. 그럼 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됐지, 그지? 그리고 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건 이제 어디가 되겠어? 어디가 되겠어? 요거는 절대값의 거리가 a보다 큰 거니까 그건 바깥쪽 범위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건 x는 마이너스 a보다 더 작고 x는 a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요런 얘기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786번의 문제를 푼다면 요건 이렇게 풀면 되지. 요거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보면 되잖아. 2x-1이 3보다 큰 거니까 3보다 클 때와 2x-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3보다 큰 거는 3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해내면 답이 나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절대값 x 빼기 b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이 x 빼기 b가 그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뭐 양변에 요거 해볼까? 요거는 양변에 b를 더해가지고 b 빼기 3, b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4가 되고, 그죠? 요게 10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기 위한 공통의 b의 값이 나올 거야, 그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요 다음 문제도 뭐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요 나머지는 해봐봐 한번. 791번을 한번 볼까? 791번은 뭐 요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요것도 너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최대 최소에 대한 상황인데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오고 여기서 y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너네가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 한번 해볼까? 요건 2x 빼기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그죠? 그리고 y 플러스 1은 뭐와 뭐 사이지? 마이너스 3과 3 사이고, 양변에 3을 더하면 2에서부터 4까지고, 그래서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2까지로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처리하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가 되고, 그죠? y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래서 x의 범위와 y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2y 빼기 3x야. 그럼 2y 빼기 3x이기 때문에 난 2y 범위를 구해줘. 2y의 범위는 여기다 2배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8에서부터 4까지가 되고, 3x의 범위를 또 구해보는 거지. 3x의 범위는 3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되지. 그럼 여기서 나는 뭐 한다? 2y 빼기 3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사실 이게 부등식 연산인데, 부등식 연산의 그 기본은 우리가 뭐였지? 우리가 뭐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y의 범위가 뭐 c에서부터 d까지라고 한다면, 부등식 연산의 기본은, 그러니까 이 x랑 y를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제일 작은 애를 여기다가 쓰고 제일 큰 애를 여기다가 쓰는 거야. 그게 기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연산은 당연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A와 C, A와 D 또는 B와 C, B와 D 그 네 가지의 연산 결과가 나와. 그 연산 결과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우리가 보통 더하기일 때는 제일 작은 것들끼리 더하면 제일 작겠지. 그리고 제일 큰 것들끼리 더하면 제일 크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뺄 때는 뭐가 제일 작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게 제일 작아. 그래서 A에서 D를 뺀 게 보통 여기 들어가고 B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역시 사실 제일 커, 그지? 그래서 더하기는 보통 이렇게 정형화돼 있고 요거에서 얘가 나오고요, 그죠? 요렇게 더해서 얘가 나오고 이게 정형화돼 있고 뺄 때는 요렇게 빼서 얘가 나오고 요렇게 빼서 얘가 나온다라는 게 사실 정형화돼 있어. 근데 하지만 곱하기와 나누기는 꼭 반드시 그렇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 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부호에 따라 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이 등호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 등호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둘 다 등호가 붙을 때만 등호를 넣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더하기에 대한 상황에서 여기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등호가 들어가. 그지? 이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둘 다 등호가 여기다 들어가 있어. 그럼 등호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는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더했을 때 여기를 만약에 써준다라고 하면 이건 등호가 하나가 빠져 있어. 하나가 빠졌을 때는 등호를 넣으면 안 돼. 등호는 반드시 등호가 있는 것끼리 연산했을 때만 넣어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사실 이게 부등식 연산인데 이게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아니야.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알죠, 그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또 알아두면 또 문제 해결에 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2y 빼기 3x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건 다 등호가 있어서 그 등호를 다 넣어주면 돼,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얘를 빼면 돼. 마이너스 14가 되고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값에서 요런 거 이제 범위를 나누면 돼,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대값 x 더하기 2x, 그지? 사실 이게 유형 3은 유형 4의 마이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형 3은 유형 4를 해결할 수 있으면 유형 3은 그냥 해결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난 유형 4 요거에 대한 해결을 보여주고 나머지 너네가 좀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문제 해결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지. 연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당연하지, 그지? 얘가 0 되는 기준, 얘가 0 되는 기준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0 되는 기준과 얘가 0 되는 기준 따지면 우리가 요건 수직선에서 내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그래서 요 범위, 그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뭐가 돼? 얘네들 다 음수가 되잖아, 그지? 얘네들 다 음수가 되잖아, 그죠? 음수니까 음수로 다 빼는 거야, 그죠? 음수로 다 빼, 이렇게 다 음수로 다 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4가 돼, 그지? 자, 알겠지? 그래서 x는 자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커. 그러면 나오면 요 범위에서 요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지? 요 범위에 따라 요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얘와 얘의 공통범위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따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그냥 내가 다 등호를 여기다 넣어준 거야. 클 때 보통 등호를 넣어준다 했잖아. 아니면 여기다 등호를 넣어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다 등호를 붙이면 돼, 그지? 여기다 등호를 여기다 등호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클 때만 등호를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로 보겠다. 그러면 얘는 변함없이 음수가 되는데 얘는 양수가 되죠, 그죠? 그죠? 얘는 변함없이 음수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건 지워지죠. 그러면 결과가 뭐야? x가 다 사라져 버리네. x가 다 사라질 때는 이 결과를 봐.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이게 말이 돼야 하는데 말이 되지. 말이 된다라는 거는 요 범위에서는 어떠한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말이 안 돼. 막 이렇게 막 부동호가 반대가 돼 있는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x값이 어떠한 x가 들어가도 그 부등식을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거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다 답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해가 못 온 실수야. 그지?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다 양수야.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2x 4.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 그래서 이건 이제 x가 1보다 클 때 2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야? 마지막으로 얘와 얘를 우리는 다 합해서 답으로 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다 연결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답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그지? 자, 알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사항들은 한번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요뭐 799번 요런 것도 요건 꺼내면 되잖아. 그지? 이건 2x 빼기 5 더하기 절대값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 이거 풀 수 있고요. 그리고 800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OP 더하기 AP인데 요건 거리를 뜻하는 건데 내가 PX의 좌표를 X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그 거리 이게 A고 이게 B잖아. 이게 거리는 보통 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지만 근데 뭐가 큰지를 모를 때는 그냥 절대값을 씌우면 돼. 절대값 씌우면 돼. 알겠지? 그래서 거리는 절대값을 씌운다. 절대값. 왜냐면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거잖아. 그지? 거리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OP의 길이는 그러면 X에서 0을 빼는 거 절대값 X라고 누가 큰지 몰라. 그리고 AP의 길이는 X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4보다 작 요걸 풀어주면 돼. 알겠지? 거리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자, 알겠죠? 일단 이렇게 하면 1차 부등식 절대값 포함된 1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 풀이까지 간 거고. 자, 알겠죠?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